할머니, 그 약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 목소리는 너무 작아 금방이라도 사라질 듯 했지만 정임에게는 번개처럼 꽂혔습니다. 정임은 숨을 삼키며 다시 물었습니다. 그래서 너는 그걸 어떻게 안다는 거니? 하지만 도윤은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그저 작은 몸을 움츠린 채 마치 누군가에게 들킬까 두려워하는 아이처럼 조용히 떨고 있을 뿐이었어요. 자신도 모르게 느껴지는 불안함, 그리고 알 수 없는 예감. 그것들이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정임의 일상 속으로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사연 담긴 여러 이야기들을 들려드리고 있는 인생 수필관입니다. 마지막 반전까지 숨막히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오늘의 사연 함께 들어보시죠. 한정임의 아침은 늘 비슷한 풍경으로 시작되었어요. 여든을 바라보는 나이지만 동네에서는 아직 허리 꼿꼿한 할머니로 통했고 매일 새벽 6시면 작은 부엌에서 밥을 안치고 물을 끓이며 하루를 준비하곤 했습니다. 그날도 정임은 창문을 열어 차가운 바람을 들이켰어요. 옛 아파트 특유의 낡고 습한 냄새가 섞인 바람이었지만 그녀에게는 익숙한 생활 냄새이기도 했습니다. 전날 밤부터 계속 욱신거리던 무릎을 주무르며 정임은 병원에서 받은 약봉지를 테이블 위로 옮겼습니다. 며느리 미란이 어머니 약 꼭 챙겨 드셔야 해요라고 말하던 얼굴이 떠올랐고 정임은 그 말에 고마운 듯 작은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그 미소는 금세 지워졌습니다. 봉지 안에서 서로 다른 모양의 알약들이 섞여 있는 느낌이 들어 그녀는 봉지를 한 번 더 비춰보며 눈을 좁혔습니다. 아휴, 요즘은 약도 복잡해졌네 하고 혼잣말을 흘리며 고개를 저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불편함이 남았어요. 정임은 약을 한 번에 털어 넣을까 말까 망설였습니다. 늘 복용하던 약들이라 별다른 의심은 하지 않았지만 오늘따라 자꾸만 손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누군가 문 앞에서 인기척을 냈어요. 혹시나 아들 도연이 온 건가 싶어 문을 열어보니 허름한 옷차림의 소년이 문 앞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한겨울인데도 얇은 점퍼 하나만 걸친 모습이었고 얼굴은 추위와 굶주림 때문인지 잔뜩 상기되어 있었어요. 정임은 순간 놀라 아이고 얘야 여기서 뭐하니? 하고 물었습니다. 소녀는 놀란 듯 눈을 크게 뜨더니 그녀가 들고 있던 약봉지를 바라보며 몸을 일으켰어요. 표정은 놀람과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고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그거. 소년이 말을 더 이으려는 찰나 정임은 혹시 돈을 구걸하려는 건 아닌가 싶어 반사적으로 약봉지를 뒤로 감췄습니다. 얘야, 할머니 바쁜데 얼른 내려가거라. 여기서 이러면 추워 죽어. 정임은 무섭게 말한 것도 아니었지만 소녀는 그녀의 말과 다르게 더욱 다급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눈동자는 약봉지로만 향해 있었고 가까이 다가오려는 듯 몸을 굽혔어요. 정임은 그 행동이 조금 의아했지만 곧 그냥 배고픈 아이가 음식을 구걸하려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밥이 고픈 거면 내려와. 뭐라도 먹여줄게. 그녀가 이렇게 말했지만 소녀는 고개를 저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그거 조심하세요. 그 말에 정임의 손끝이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소녀는 다시 말할까 말까 망설이는 모습이었고 정임은 순간적으로 이상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네에서 워낙 이런 아이들을 많이 봐온 터라 정임은 결국 별일 아니겠지라고 스스로를 달랬어요. 문을 닫으려는 찰나 소녀는 갑자기 손을 뻗어 정임의 소매를 살짝 잡았습니다.
그 작은 손에는 추위와 불안이 뒤섞인 떨림이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정임은 흠칫 놀라 손을 빼냈지만 소년의 눈빛이 자꾸 마음에 걸렸어요. 소년은 끝내 말을 잇지 못한 채 복도 아래로 뛰어내려갔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발걸음은 급했고 마치 무언가를 피해 도망가는 아이 같았습니다. 문을 닫은 정임은 잠시 멍하니 문고리를 잡고 서 있었습니다. 조심하라는 말, 약봉지를 바라보던 불안한 눈빛, 그리고 도망치듯 내려가는 발걸음까지 이 모든 것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정임은 소파에 앉아 약봉지를 다시 한번 펼쳐보았습니다. 낯선 모양의 알약 한두 개가 눈에 띄었고 그 순간 등줄기에 서늘한 기운이 스며들었습니다. 에이, 뭔 생각을 하는 거야. 정임은 스스로를 타일렀지만 마음속 공포는 여전히 가시질 않았습니다. 그날 아침은 이상하게도 유난히 고요했습니다. 전자레인지 돌아가는 소리, 보일러가 켜지는 소리, 멀리서 들리는 버스 시동 소리까지 모든 것이 평소처럼 들렸지만 정임의 귀에는 하나도 선명하게 닿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창문을 열고 소년이 사라졌던 방향을 바라보았어요. 아직 어린아이의 뒷모습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왜 그런 말을 했던 걸까? 약봉지와 관련된 무언가를 알고 있었던 걸까? 정임은 고개를 저으며 복잡한 생각을 떨쳐내려 했지만 마음속에는 조용하지만 깊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느껴지는 불안함, 그리고 알 수 없는 예감. 그것들이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정임의 일상 속으로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시작되려는 걸까? 정임의 아침은 그렇게 평온하게 끝나지 못했습니다. 그녀 스스로도 모르는 사이에 삶의 균열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정임은 아침 내내 약봉지를 들었다 놓았다 반복하며 마음을 다잡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소년이 남기고 간 단 한마디가 마치 가시처럼 가슴에 걸려 내려가지 않았어요. 평소 같으면 약을 챙겨 먹고 집안일을 시작했겠지만 오늘만큼은 도무지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결국 정임은 점심 무렵 병원으로 향하기로 마음을 정했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계단을 내려오며 그녀는 여러 번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소년이 또 있을까 싶어 살펴보았지만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정임은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스스로를 다독이며 아파트 밖으로 나섰습니다. 병원 대기실은 늘 그렇듯 사람들로 북적거렸습니다. 노인들의 기침소리, 전광판에서 번호가 바뀌는 소리, 간호사들의 바쁜 발걸음이 뒤엉켜 어수선한 분위기를 만들고 있었죠. 정임은 번호표를 뽑고 의자에 앉아 작은 약봉지를 두 손으로 꼭 쥐었습니다. 문득 옆자리에 앉은 비슷한 또래의 할머니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아이고, 요즘 병원비도 만만치 않은데 어디가 안 좋으세요? 정임은 억지 웃음을 지으며 약봉지를 가볍게 흔들었습니다. 그냥 무릎이 좀 아파서요. 약이 너무 많아 헷갈리네요. 옆자리 할머니는 고개를 크게 끄덕이며 공감했습니다. 요즘 약이 다 비슷하게 생겨서 헷갈리죠. 나도 지난번에 약 잘못 먹을 뻔했어요. 그 말은 정임의 마음속 불안을 더 크게 만들었어요. 번호가 불리고 진료실 문이 열리자 정임은 천천히 들어갔습니다. 담당 의사 장 원장은 오래 알고 지낸 사이였기에 정임을 보자 반갑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머님, 지난번보다 얼굴이 조금 어두우시네요. 무슨 일 있으세요? 정임은 약봉지를 내밀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 약이요. 뭔가 좀 이상해서요. 의사는 봉지를 열어 알약들을 하나씩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금세 굳어갔습니다.
어머님, 이거 제가 처방한 구성과 조금 다릅니다. 정임의 손끝이 떨렸어요. 다르다니요? 도대체 어떻게요? 의사는 알약 몇 개를 분리해 책상 위에 올려놓으며 조용히 설명했습니다. 이 중 두 알은 제가 처방한 적이 없는 종류입니다. 노인분들은 드시면 안 되는 약이에요. 정임은 숨이 턱 막히는 듯 했습니다. 말없이 의사의 입술만 바라보았고 의사는 차분하게 다시 한번 약 조제 과정을 점검해 보겠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정임에게 누가 약봉지를 건드린 적 있는지 물었습니다. 정임은 그 질문에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 며느리 미란이 약을 챙겨주던 순간이 떠올랐고 동시에 소년의 떨리는 눈빛이 겹쳐 보였어요. 하지만 아직 아무것도 단정할 수 없었기에 정임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집에 두고 다녔을 뿐인데. 의사는 조심스러운 어조로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어머님, 이건 단순 실수 같지는 않습니다. 조심하셔야 합니다. 진료실을 나서는 정임의 발걸음은 무겁고 느렸습니다. 병원 복도의 환한 조명도 오늘따라 더 차갑게 느껴졌어요.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상황이 훨씬 심각할 수 있다는 사실이 등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정임은 벤치에 잠시 앉아 숨을 고르며 약봉지를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정말 실수일까? 아니면 누군가 의도적으로 건드린 걸까? 그 질문이 가슴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잠시 뒤 정임은 아들 도연이 일하는 약국으로 곧장 향했습니다. 도연은 진지하고 성실한 성격으로 동네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는 약사였습니다. 정임이 약국 문을 열고 들어서자 도연은 고객 상담을 마치고 어머니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로 오셨어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시는데요. 정임은 손에 쥔 약봉지를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습니다. 도연아, 이 약 좀 봐라. 병원에서 이상하다고 하더라. 도연은 즉시 약을 확인하기 시작했고 이내 표정이 싸늘하게 굳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제가 섞어드린 약이 아니에요. 제가 넣지 않은 약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은 정임의 두 다리를 완전히 무너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도연은 곧바로 CCTV를 확인하겠다며 약국 뒷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정임은 혼자 카운터 앞에 서서 떨리는 손끝을 감추려 애썼습니다. 약봉지를 바라보던 시선이 점점 공허해졌고 소년의 목소리가 다시 귓가에 울렸습니다. 그거 조심하세요. 도연은 한참 뒤에야 돌아왔지만 얼굴은 더욱 굳어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약이 있는 방 앞 CCTV가 일부 지워져 있어요. 정임의 심장은 크게 내려앉았습니다. 도연은 덧붙여 말했습니다. 삭제된 시간이 며칠 전에 미란이 약을 챙겨드렸던 그날이에요. 그 순간 정임의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하나둘 맞춰지는 듯 했지만 동시에 모든 것이 뒤틀려 보였습니다. 믿고 의지해온 며느리가 도대체 왜 그런 일을 했을까? 아니, 정말 그녀가 한 일이 맞는 걸까? 정임은 답을 찾을 수 없었고 말없이 약봉지를 가슴에 꼭 끌어안았습니다. 병원을 나설 때와는 비교도 안 되게 그녀의 삶은 더 깊은 혼란 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혼란은 단순한 시작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정임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병원을 나오며 마음을 추스르기도 전에 정임의 머릿속은 더 큰 불안으로 가득 차고 있었습니다. 약봉지를 바라보는 시선에는 두려움과 혼란이 뒤섞여 있었고 아들 도연의 굳은 얼굴이 계속 눈앞에 맴돌았어요. 밖으로 나오자 늦겨울의 찬 바람이 얼굴을 스쳤고 그 순간 정임은 다시 소년이 떠오르며 주변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병원 근처 골목 모퉁이에서 누군가가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듯한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정임은 걸음을 멈추고 시선을 돌렸고 그곳에는 바로 그 소년 도윤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두 손을 주머니에 넣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정임을 바라보는 눈빛에는 말 못할 무언가가 담겨 있었어요. 정임은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얘야, 너 여기 웬일이냐? 소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정임은 다시 부드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아까 왜 그런 말을 한 거니? 그 약 어떻게 하는 거야? 도윤은 입술을 꼭 깨물며 눈을 피하려 했습니다. 그의 작은 어깨는 긴장으로 굳어 있었고 손끝엔 떨림까지 느껴졌습니다. 마치 말하면 안 되는 진실을 붙들고 있는 아이 같았어요. 정임이 손을 뻗어 괜찮다고 달래려 하자 도윤은 작게 흔들며 한 발짝 물러났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도망치지는 않고 마음 한구석에 맺힌 말을 꺼내고 싶은 듯한 표정이 이어졌습니다. 그때 근처에 있던 빌라 주민 2명이 도윤을 보고 다가왔습니다. 아이고, 또 저 아이네. 며칠 전부터 여기저기 돌아다니더라니까. 그러게 말이야. 어디서 본 얼굴 같은데 누구랑 닮지 않았어? 이 한마디가 정임의 귀에 강하게 꽂혔습니다. 정임은 빠르게 주민에게 물었습니다. 누구랑 닮았다는 건데요? 주민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말했습니다. 글쎄, 미란 씨랑 좀 닮은 것 같다는 말이 동네에서 조금 있었어요. 그 말에 정임의 가슴은 순간적으로 내려앉았습니다. 도윤의 얼굴과 미란의 얼굴이 교차되는 순간 정임은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도윤의 눈빛은 더욱 흔들렸습니다. 정임은 상황을 정리하려 노력했지만 머릿속은 이미 혼란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설마 하는 생각이 가장 먼저 스쳤고 그 생각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겁게 가라앉아 점점 더 큰 의심으로 변해갔습니다. 정임은 도윤에게 다시 다가갔습니다. 얘야, 너 혹시... 하지만 질문을 끝내기도 전에 도윤은 갑자기 고개를 저으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눈망울은 겁에 질린 듯 흔들리고 금방이라도 도망칠 듯한 자세였어요. 정임은 한 발 내디뎠지만 그 순간 소녀는 놀란 듯 뒤돌아 뛰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정임은 그 자리에서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소년의 뒷모습은 꼭 무언가를 피하는 아이처럼 급박하고 불안해 보였습니다. 그날 저녁 정임은 아파트로 돌아왔지만 마음은 전혀 편해지지 않았습니다. 저녁거리를 준비하는 손이 떨렸고 호흡은 자꾸만 가빠져 왔습니다. 도영과의 통화 내용도 머릿속에서 계속 반복되었어요. 조제실 앞 CCTV가 지워져 있었다는 말. 그리고 그날이 하필 미란이 약을 챙겨주던 날이었다는 사실. 정임은 그 사실들이 도윤과 묘하게 연결되는 듯한 느낌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약봉지를 바라보며 정임은 자신도 모르게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밤이 깊어갈수록 정임의 불안은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현관 밖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낡은 엘리베이터가 올라오는 소리도 아니었고 이웃집 문 여닫는 소리도 아닌 묘한 기척. 정임은 조심스럽게 현관문을 열어보았습니다. 그러자 그 앞에 도윤이 웅크린 채 앉아 있었습니다. 얇은 외투는 젖어 있었고 그는 추위에 떨며 몸을 감싸 안고 있었습니다. 정임은 깜짝 놀라 그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얘야, 여기서 왜 이러고 있니? 지금 몇 시인 줄 아니? 도윤은 아무 말 없이 고개만 숙였습니다. 눈가가 붉어지고 손은 차갑게 얼어 있었습니다. 따뜻한 밥을 꺼내놓자 도윤은 망설이다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정임은 그의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며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아무리 낯선 아이라도 추위와 배고픔에 떨고 있는 모습은 차마 외면할 수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이 아이가 왜 자신에게 집착하듯 나타나는지에 대한 의문도 커져갔습니다. 식사가 끝난 뒤 정임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얘야, 진짜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거지? 도윤은 놀란 듯 고개를 들었지만 곧바로 식탁 아래로 시선을 떨어뜨렸습니다. 침묵 속에서 그의 입술이 가볍게 떨렸습니다. 할머니, 그 약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 목소리는 너무 작아 금방이라도 사라질 듯 했지만 정임에게는 번개처럼 꽂혔습니다. 정임은 숨을 삼키며 다시 물었습니다. 그래서 너는 그걸 어떻게 안다는 거니? 하지만 도윤은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그저 작은 몸을 움츠린 채 마치 누군가에게 들킬까 두려워하는 아이처럼 조용히 떨고 있을 뿐이었어요. 정임은 그 모습을 보며 알 수 없는 직감을 느꼈습니다. 이 아이는 단순히 지나가던 아이가 아니라고, 그리고 지금 눈앞에서 떨고 있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요. 밤하늘은 먹구름으로 뒤덮여 어둠이 더 짙게 내려앉았습니다. 정임은 창문을 닫으며 낯선 예감에 사로잡혔습니다. 도윤을 바라보는 그녀의 눈빛에는 걱정과 불안, 그리고 묘한 친밀감까지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아직 시작조차 하지 않은 더 큰 진실이 자신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정임은 그날 밤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도윤이 식탁 의자에 기대어 잠들어 있는 모습을 바라보며 그녀는 복잡한 감정 속에서 여러 번 손끝을 움찔거렸습니다. 손주도 아닌 아이를 이렇게 들여보내도 괜찮은 걸까 하는 걱정과 이 아이를 내보내면 다시는 못 볼지도 모른다는 알 수 없는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어요. 부엌 시계의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리는 밤이었습니다. 그리고 해가 떠오르자마자 정임의 집 앞에는 뜻밖의 소란이 찾아왔습니다. 현관벨이 급하게 울렸고 문을 열자마자 미란이 거칠게 밀고 들어왔습니다. 미란의 얼굴은 긴장과 분노로 굳어 있었고 눈동자에는 뭔가를 숨기려는 듯한 날카로움이 담겨 있었어요. 어머니, 도윤이라는 애 여기 있죠? 정임은 순간적으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눈치를 본 듯 도윤은 방문 틈 사이로 머리를 살짝 내밀었고 그 모습을 본 미란의 표정이 더욱 일그러졌습니다. 나오지 마. 날선 목소리에 아이는 움찔하며 다시 방 안으로 숨었습니다. 정임은 손을 들어 미란을 막았습니다. 미란아, 왜 이렇게 흥분했니? 아이가 무슨 잘못이라도 했니? 그러나 미란은 정임의 말을 들을 생각조차 없었습니다. 어머니, 이 아이 여기 있으면 안 돼요. 빨리 돌려보내세요. 저 아이 문제 있는 애예요. 문제 있는 아이. 그 말은 정임의 가슴을 불편하게 흔들었습니다. 정임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길에서 떨고 있길래 잠깐 들인 것뿐이야. 밥도 못 먹고 있더라고.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미라는 손가락으로 아이가 있는 방문을 가리키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 애 절대 가까이 두면 안 돼요. 정임은 그제야 뭔가 심상치 않음을 직감했습니다. 미란의 표정은 단순한 걱정이 아니라 두려움과 적개심이 섞여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정임은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내가 왜 이 아이를 그렇게 싫어하는데? 무슨 사연이 있는 거니? 미라는 잠시 말을 잊은 듯 정임을 바라보다가 이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가볍게 떨리고 있었고 숨소리도 고르지 못했어요. 그냥 그런 애예요. 저 애는 어머니한테 가까이 하면 안 돼요. 그걸 왜 모르세요? 정임은 더 이상 참고 있지 않았습니다. 미란아, 너 지금 뭔가 숨기고 있는 건 아니니? 그 순간 미란의 표정이 완전히 굳었습니다. 마치 정임의 말이
자신이 가장 두려워하던 부분을 건드렸다는 듯한 반응이었어요. 그리고 바로 그때였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며 도연이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아침부터 전화해도 안 받길래. 도연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두 사람 사이의 팽팽한 공기를 단번에 느꼈습니다. 정임은 도연에게 다가가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미란이가 도윤이를 데리고 나가겠다네. 이유도 말 안 하고. 도연의 시선이 미란을 향했습니다. 미란아, 왜 이 아이를 데리고 가려고 해? 하지만 미란은 대답 대신 도윤 쪽으로 성큼 다가가 아이의 팔을 잡았습니다. 여기 있으면 안 된다니까. 이리 와. 도윤은 겁에 질린 목소리로 정임 쪽을 바라보며 떨었습니다. 할머니 살려주세요. 그 한마디에 정임의 심장은 크게 내려앉았습니다. 정임은 즉시 미란의 팔을 붙잡아 아이를 떼어냈습니다. 미란아, 아이가 무서워하잖아. 이게 무슨 짓이니? 도연도 다급히 말렸습니다. 미란, 진정해. 도대체 왜 그래? 이 아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그래? 그러나 미란은 눈물을 머금은 얼굴로 소리쳤습니다. 당신들은 몰라. 이 아이 때문에 우리 인생이 엉망이 될지도 모른다고. 그 말은 정임과 도연 모두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인생이라는 표현이 정임의 귓가에 오래 맴돌았습니다. 마치 이 아이와 미란 사이에 둘만 아는 어떤 큰 진실이 존재하는 듯한 말이었어요. 잠시 모든 소리가 멎은 듯한 순간 도윤은 정임 뒤로 숨었고 손을 꽉 쥐었습니다. 미라는 바로 그 모습을 바라보며 깊은 절망이 담긴 눈빛으로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제발 그 애를 내쫓으세요. 그게 다 어머니를 위한 일이에요. 정임은 미란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눈빛 속에는 단순한 미움이 아니라 오래된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의 두려움이 담겨 있었죠. 도연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미란, 혹시 너 이 아이랑 무슨 관계라도 있는 거야? 미란은 그 질문에 크게 흔들렸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고 눈동자에는 강한 동요가 흘러났어요. 하지만 그녀는 끝내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저 시선을 피한 채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말 못해. 지금 말하면 다 끝나니까. 미라는 결국 현관을 박차고 나가버렸습니다. 도연이 뒤따라 나가려 했지만 정임이 손으로 붙잡았습니다. 나더라, 지금은 말이 안 통할 거다. 집안에는 깊은 정적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고요함 속에서 정임은 도윤의 작은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정임은 아이의 어깨를 조심스럽게 감싸 안았습니다. 그 작은 몸이 얼마나 떨리고 있는지 그대로 느껴졌습니다. 정임은 숨을 깊이 들이마시며 마음속으로 확신했습니다. 이 아이는 단순한 우연으로 자신 앞에 나타난 것이 아니라고. 그리고 미란이 두려워하는 그 진실은 가까운 시간 안에 반드시 드러나리라는 것도요. 정임은 미란이 뛰쳐나간 뒤에도 한동안 문 앞에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문틈 사이로 스며드는 차가운 복도 공기가 그녀의 마음속 불길한 예감을 더욱 선명하게 만들었습니다. 도연은 방문을 닫고 한숨을 짙게 내쉬며 부엌 의자에 털썩 앉았습니다. 그리고 정임은 떨리는 손으로 따뜻한 물을 내오며 그 옆에 조용히 자리했습니다. 도윤은 여전히 정임 뒤에서 얼굴만 내밀고 있었고 그 작은 눈 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두려움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어요. 도연아, 내가 먼저 말해보렴. 정임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자 도연은 손끝을 맞잡으며 낮고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약 성분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그 말에 정임의 심장이 순간적으로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위험한 거였니?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노인에게는 절대 처방하면 안 되는 조합입니다.
부작용이 심각해요. 어머니가 드셨다면. 그는 끝내 말을 잇지 못하고 시선을 피했습니다. 정임의 손등이 서서히 차가워질 만큼 긴장이 고조되었어요. 그럼 도대체 누가 이런 걸 끼워 넣은 거냐? 정임의 목소리는 분노와 충격이 동시에 묻어나는 떨림으로 흘러나왔습니다. 도연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CCTV가 지워진 시각 그날 집에 들어갔던 사람은 미란뿐이었어요. 그 말은 정임의 가슴 한복판에 돌덩이처럼 가라앉았습니다. 미란을 믿고 있던 지난 시간들이 무너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설마라는 생각이 계속 고개를 들었습니다. 도연 또한 믿고 싶지 않은 사실을 억지로 입 밖에 내는 표정이었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문 앞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임이 문을 열어보니 비닐봉지 2개가 놓여 있었고 봉지 안에는 어린아이 옷들과 오래된 사진 몇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정임은 눈을 의심했습니다. 사진 속에는 어린 도연과 낯선 갓난아이가 함께 찍혀 있었고 사진 뒷면에는 흐릿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정임 어머니께 알려야 했는데 용기가 없었습니다. 정임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사진 속 갓난아이의 얼굴이 도윤의 얼굴과 너무 닮아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순간 뒤에서 조심스럽게 다가온 도윤이 낮게 말했습니다. 제 거예요. 정임은 놀라 도윤을 바라보았고 도연도 경악한 표정으로 아이에게 다가섰습니다. 너 이 사진을 어떻게 해? 도윤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입술을 꼭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가 준 거예요. 정임의 머릿속은 순식간에 복잡한 생각들로 가득 찼습니다. 엄마. 그 말 속에 담긴 의미는 너무 명확했습니다. 도윤의 어머니는 미란이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정임의 몸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듯 했습니다. 도연은 의자를 밀치고 벌떡 일어나 도윤에게 다가갔습니다. 도윤아, 내가 미란의 아이니? 도윤은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 한 번의 고개 끄덕임이 그동안 정임과 도연이 알지 못했던 진실의 무게를 모두 끌어올리는 듯 했습니다. 정임은 벽에 기대어 숨을 고르며 어지러움을 느꼈습니다. 미란이 아이를 숨겼다는 사실, 그리고 그 아이가 자신들에게 나타났다는 사실은 감당하기 힘든 충격이었기 때문이었죠. 도연은 목소리를 잃은 채 잠시 멈춰 서 있었습니다. 그의 눈동자에는 충격과 분노, 그리고 버림받은 자기 동생을 바라보는 복잡한 슬픔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럼 너는 왜 여기 온 거야? 왜 어머니 약을 말렸던 거니? 그 질문에 도윤은 눈가에 눈물을 고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엄마가 어머니한테 나쁜 짓 하려고 했어요. 정임은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도연도 말문이 막혀 더 이상 질문을 잇지 못했습니다. 엄마가 아프신 할머니는 오랫동안 못 버틴다고 그러면 아빠가. 도윤은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훔쳤습니다. 정임은 아이를 부드럽게 끌어안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가야, 천천히 말해도 괜찮아. 잠시 후 도윤은 숨을 골라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저 엄마가 왜 그러는지 몰라요. 하지만 제가 말 안 하면 할머니가. 그 말은 마치 정임에게 칼날처럼 파고들었습니다. 도연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아내가 이런 일을 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고 동시에 저 어린아이가 지금까지 홀로 감당했을 고통까지 떠올라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정임은 손등으로 눈가를 훔치며 굳은 결심을 다졌습니다. 도연아,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도연은 고개를 들어 정임을 바라보았습니다. 정임의 눈빛에는 흔들림 없는 단단함이 담겨 있었어요. 이제 진실을 밝히자. 누구도 다치지 않도록
이 아이도 너희 아빠도. 정임은 도윤을 꼭 끌어안았습니다. 그 작은 아이의 몸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지만 정임의 품은 더 단단했습니다. 그리고 그 품 안에서 도윤은 처음으로 조용히 숨을 고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정임의 마음 한켠에는 지울 수 없는 예감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미란이 이렇게까지 큰 비밀을 숨기려 했다면 아직 드러나지 않은 더 큰 일이 남아있을지도 모른다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는 예감이요. 정임은 깊은 탄식과 함께 부엌 의자에 앉았습니다. 도윤이 남긴 말들은 머릿속을 계속 맴돌며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미란이 자신에게 아기를 품었을 가능성, 그리고 그 이유를 아이가 알고 있다는 사실은 감당하기 어려운 충격이었습니다. 도연은 식탁 앞에서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조용히 울부짖듯 숨을 토했습니다. 그의 어깨는 무겁게 떨렸고 지난 몇 년간 지켜온 가정이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이 고통스럽게 다가오고 있었어요. 정임은 그런 아들의 등을 천천히 쓸어주며 말했습니다. 도연아, 사람 마음이라는 게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게 아니란다. 그렇다고 죄까지 감출 수는 없지. 그 말은 도연의 마음에 깊게 박혀왔습니다. 잠시 뒤 도윤은 조심스럽게 두 사람에게 다가왔습니다. 아이의 눈가는 붉게 달아올라 있었고 작은 손은 옷자락을 꼭 움켜쥔 채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임은 그 모습을 보며 한 번 더 깊은 위로의 감정을 느꼈어요. 도윤아, 혹시 엄마가 너한테 할머니에게 무슨 일을 하라고 시킨 건 아니니? 아이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는 입술을 여러 번 깨물며 말끝을 삼켰습니다. 저 잘 모르겠어요. 엄마는 그냥 조심하라고만 했어요. 정임은 조금 더 부드러운 목소리로 다가갔습니다. 그럼 너를 여기까지 오게 만든 건 뭐였니? 도윤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고개를 들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가요, 할머니가 아프시면 더 이상 못 버틴다고 했어요. 그러면 아빠가. 그 말은 결국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임과 도연은 이미 이어질 문장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빠가 자유로워진다. 그 잔혹한 암시는 두 사람의 마음속에서 강하게 울렸습니다. 정임은 몸이 떨려 잠시 의자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창밖에는 늦겨울의 흐릿한 햇살이 아파트 벽에 얇게 내려앉아 있었고 그 모습은 정임에게 이상하리만큼 덧없는 느낌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창문을 닫으며 스스로에게 말을 걸듯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나지막한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는 깊은 슬픔과 자책이 담겨 있었어요. 도연은 뒤에서 조심스레 어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머니, 이건 어머니 잘못이 아닙니다. 미란이 왜 이런 판단을 했는지 그건 전부 저의 책임입니다. 제가 제대로 몰랐던 거예요. 정임은 도연의 손을 잡아 천천히 흔들었습니다. 아니다, 도연아. 사람 사는 일이 어디 한 사람 잘못이겠니? 하지만 중요한 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야. 도연은 그 말을 듣고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굳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대로 있을 수 없어요. 미란을 찾아야 합니다. 지금 상황을 더 크게 만들기 전에. 정임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도 알고 있었어요. 미란이 지금 어떤 선택을 할지 모른다는 사실이 더 큰 위기를 불러올지도 모른다는 것을요. 바로 그때 현관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정임과 도연은 동시에 고개를 돌렸고 문틈 사이로 미란의 그림자가 비쳤습니다. 그녀는 어제와는 다르게 아무 말 없이 문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머리는 흐트러져 있었고 두 눈은 불안과 피로로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정임은 경계하듯 한 발짝 물러섰고 도연은 본능적으로 도윤을 자기 쪽으로 끌어당겼습니다.
미라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잠깐만 내 얘기 좀 들어줘. 정임은 조용히 물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런 일을 했니? 아이까지 숨겨가며 약까지 건드려가며 미라는 손끝을 떨며 벽에 기대어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숨을 골라야 할 만큼 힘겨워 보였어요. 그리고 낮게 말했습니다. 저 정말 어쩔 수 없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혼자서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그 말은 정임과 도연에게 충분한 설명이 될 수 없었습니다. 도연은 결연한 표정으로 미란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도윤이가 우리 아이였다는 걸 왜 숨긴 거야?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어? 미란은 입술을 떨며 답했습니다. 말하면 당신이 떠날까봐 무서웠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 작았고 그 안에는 오랜 두려움이 숨어 있었어요. 당신은 늘 어머니를 먼저 생각했잖아요. 나보다도 우리 가정보다도. 그래서 그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도연의 눈동자는 깊은 상처처럼 흔들렸습니다. 정임은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미어졌어요. 그러나 지금 해결해야 할 건 감정이 아니라 진실이었습니다. 정임은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물었습니다. 미라나 약은 왜 바꾼 거니? 그 이유는 반드시 들어야겠다. 미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눈물을 흘리며 말을 꺼냈습니다. 저도 어머니처럼 아팠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누워버리면 도연이 나를 떠나지 않을 거라고. 그 말은 정임과 도연 모두에게 날벼락 같았습니다. 도연은 절망적인 얼굴로 미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게 이유였어? 이게 그럴 이유였다고 생각한 거야? 미란은 고개를 숙이고 울었습니다. 잘못한 건 알아요 하지만 난 정말. 정임은 잠시 눈을 감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미란의 행동은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그 이면에는 또 다른 절박함과 상처가 숨어 있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밖에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크게 들렸고 복도는 붉은빛과 파란빛이 번갈아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정임과 도연 그리고 미란 모두가 동시에 창문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도연은 미란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누군가 신고한 것 같아. 정임은 확신했습니다. 지금부터 모든 진실이 드러날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경찰차 사이렌 불빛이 복도를 붉고 푸르게 번갈아 비추자 정임의 마음은 더욱 조여들었습니다. 창문 밖에서 스멀스멀 들어오는 싸늘한 공기가 집안의 긴장감을 배가시키고 있었어요. 도연은 굳은 표정으로 문 쪽을 바라보고 있었고 정임은 떨리는 손끝을 가지런히 모으며 현관을 응시했습니다. 미라는 벽에 기대 힘없이 앉아 있었고 도윤은 정임 뒤에 꼭 붙어 아이처럼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무겁고 단단한 노크 소리가 집안 전체를 울렸습니다. 경찰입니다. 문 좀 열어주십시오. 그 말에 정임은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고 도연은 천천히 걸어가 문을 열었습니다. 문 너머에는 2명의 경찰이 서 있었고 뒤편 복도에는 이미 이웃 몇 명이 모여 웅성거리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간단한 신분 확인 후 곧바로 본론을 꺼냈습니다. 미란 씨 맞으시죠? 약물 혼입 의혹과 아동 방임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상황 확인이 필요합니다. 미란의 얼굴이 그 말에 희게 질렸습니다.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저는. 목소리는 떨렸고 손끝에서도 잔잔한 공포가 묻어났습니다. 정임은 그 모습을 보며 차가운 실감이 밀려왔어요. 이제는 무슨 일이든 피할 수 없다는 것을요. 도연이 다가와 경찰에게 차분하게 설명하려 했지만 경찰의 태도는 이미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일단 함께 동행하셔야 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충분히 이야기 나누실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 말에 미란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절박함이 담긴 눈으로 도연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당신은 나를 믿어? 아니면 이렇게 끝내겠다는 거야? 도연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믿고 싶었지만 믿어서는 안 되는 상황이 너무 명확했기 때문이었어요. 미란아, 지금은 조사받는 게 먼저야. 그래야 내 말도 들을 수 있어. 그 순간 도윤이 정임의 품에서 벗어나더니 경찰을 향해 뛰어갔습니다. 엄마, 데려가지 마세요. 작은 외침이었지만 그 안에는 절규와 같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경찰도 도연도 정임도 모두 그 자리에서 멈춰섰습니다. 미라는 아이를 향해 두 발짝 다가서려 했지만 경찰이 팔을 붙잡아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도윤아, 엄마가. 그 목소리는 바람처럼 가늘고 금방이라도 사라질 듯 했습니다. 정임은 도윤을 안아 부드럽게 어루만지며 속삭였습니다. 괜찮아, 아가야. 엄마는 지금 잠깐 가는 거야. 너를 버리는 게 아니야. 그러나 아이는 눈물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그 울음 속에는 버려졌던 상처, 불안, 그리고 여전히 엄마를 사랑하는 마음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정임은 아이의 등을 가만히 토닥이며 도연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그 눈빛에는 깊은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이에게만큼은 더 이상 상처를 남기지 않겠다는 결심이었어요. 경찰이 미란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잠시 침묵이 흐르다가 미란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동자에는 두려움보다 더 큰 무언가, 오랫동안 덮어둔 진실을 꺼내겠다는 결심이 떠올라 있었습니다. 말할게요. 모두 여기서 들으세요. 도망가고 싶지도 않고 숨고 싶지도 않아요. 경찰이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말을 기다렸습니다. 미라는 떨리는 손끝을 꼭 잡으며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 너무 무서웠어요. 도윤을 낳았을 때도, 숨겨야 했을 때도, 혼자 키울 자신이 없어서 도망쳤을 때도 늘 죄책감에 시달렸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아프시면 도연이 나를 떠나지 않을 거라고 어리석게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 순간 정임의 가슴은 무겁게 저렸습니다. 상처 입은 마음이 잘못된 방향으로 흐르면 얼마나 잔인한 결과를 만드는지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도연은 숨을 크게 들이마시며 말했습니다. 미란아, 내 잘못은 분명히 있어. 하지만 지금 내 마음을 들으니 이해 못하겠다는 것도 아니야. 미란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그 울음은 후회와 두려움, 그리고 조금 늦은 진심이 섞여 있었어요. 정임은 그 모습을 보며 아주 작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경찰은 미란에게 조심스럽게 손짓했습니다. 동행하시죠. 조사는 공정하게 진행됩니다. 미란은 마지막으로 도윤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도윤아, 엄마가 정말 미안해. 도윤은 울먹이며 고개를 끄덕였고 정임은 그 아이를 부드럽게 끌어안았습니다. 경찰과 함께 걸어나가는 미란의 발걸음은 무겁고 느렸지만 그 안에는 도망치는 사람의 그림자 대신 잘못을 인정한 사람의 흔들리는 용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문이 닫히고 복도의 소리가 사라지자 집안에는 다시 조용한 공기가 내려앉았습니다. 그러나 그 고요함 속에서 정임은 묘한 결심을 느꼈습니다. 두려움도 분노도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상처를 끌어안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간절한 의지였습니다. 그리고 나지막하게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아가야. 이제 진짜 끝이 보이기 시작했단다. 미란이 경찰과 함께 사라진 뒤 집안에는
오랜 긴장이 빠져나간 듯 낮고 고른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러나 그 고요함은 단순한 여운이 아니라 마치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기 전에 깊은 숨고르기 같았어요. 정임은 도윤의 등을 천천히 쓰다듬으며 부드럽게 앉혀주었습니다. 한참을 울던 아이는 어느 순간 눈물이 마른 채 멍하게 창문 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정임은 아이 머리를 쓰다듬으며 마음속에 자리 잡은 무거운 감정을 천천히 내려놓으려 했습니다. 이제 괜찮아. 너 혼자 아니야. 그 말이 어찌나 조용하고 따뜻했는지 도윤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후 도연은 변호사 상담과 경찰 진술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얼굴엔 여전히 피곤함이 서려 있었지만 그 피곤함 속에는 어쩐지 결심과 책임의 무게가 함께 느껴졌어요. 정임은 그를 위해 따뜻한 미역국을 끓여 놓았고 도윤은 조심스레 식탁에 앉아 도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시선엔 두려움과 호기심 그리고 알 수 없는 기대감까지 어른거렸습니다. 도연은 아이에게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말했어요. 도윤아, 앞으로 우리가 함께 잘 살아보자. 힘든 일 있으면 꼭 말하고. 도윤은 잠시 머뭇거리다 고개를 끄덕이며 작게 대답했습니다. 네, 아빠. 그 한마디는 도연의 마음을 깊게 울렸습니다. 그는 아이를 바라보며 오랫동안 죄책감 속에서 놓치고 있던 부모라는 자리를 비로소 붙잡는 듯 했습니다. 정임은 두 사람을 바라보며 조용히 눈가를 훔쳤습니다. 한동안 얼어붙어 있던 가족의 자리가 다시 채워지는 듯 마음속 빈틈이 조금씩 메워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 회복은 단순한 기쁨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아픈 시간을 함께 견디며 만들어낸 결실이라는 것을 정임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소중했고 더 조심스럽게 다루고 싶었습니다. 며칠 뒤 경찰서로부터 미란의 조사 결과에 대한 일부 통보가 도착했습니다. 사건은 약물 혼입 시도, 아동 방임 혐의, 그리고 거짓 출생 신고 문제 등으로 정식 절차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미라는 조사 과정에서 도윤을 방치하려 했던 이유와 심리 상태를 솔직하게 고백했고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고려되고 있었어요. 정임은 서류를 읽으며 복잡한 감정에 잠겼습니다. 미란을 용서할 수는 없었지만 그녀에게도 치유가 필요하다는 사실만큼은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도윤에게도 그 사실을 이해시키고 싶었습니다. 그날 저녁 정임은 도윤을 데리고 동네 공원으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늦겨울 끝자락의 바람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하늘은 맑고 환했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정임은 아이에게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도윤아, 혹시 엄마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니? 아이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도윤은 작은 손으로 벤치의 나무결을 만지작거리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어요. 그리고 나도 엄마가 좋았다고. 정임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안아주었습니다. 그래, 그 마음 엄마도 분명 알고 있을 거야. 며칠 뒤 미란이 구치소에서 상담을 통해 안정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도연은 아이 고민 끝에 면회를 신청했고 정임도 함께 가기로 했어요. 면회실에 들어서자 미라는 초췌한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도윤이 문 너머로 모습을 드러내자 그녀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도윤아. 도윤은 정임의 손을 꼭 잡고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잘 지내요? 그 말에 미란의 눈물이 주르륵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정말 미안해, 많이 미안해. 정임은 두 사람의 모습을 지켜보며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서서히 풀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상처는 깊지만 그 상처를 마주할 용기가 생겨난 듯 했어요. 며칠 후, 봄 기운이 스며든 어느 아침, 정임은 도윤과 도연을 데리고 작은 보리밥집에 갔습니다. 한창 식사를 하고 있는데 도윤이 밥을 한 숟가락 떠서 정임 쪽으로 내밀었습니다. 할머니도 많이 드세요. 저 이제 어른처럼 잘 먹을 수 있어요. 도연은 그 모습을 보며 웃었고 정임은 괜스레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식당 창밖에는 봄바람에 흔들리는 매화가지가 잔잔히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 풍경을 보며 정임은 마음속으로 작은 다짐을 했습니다. 이제는 이 아이가 아프지 않도록, 이 가족이 다시 무너지지 않도록 내가 지켜야겠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파트 입구에 들어서자 도윤이 정임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 손은 이전과 달리 따뜻했고 힘이 느껴졌습니다. 정임은 아이를 내려다보며 환하게 웃어주었습니다. 도윤아,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 되는 거란다. 아이도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할머니. 저도 이제 혼자 아니죠? 그럼요. 너는 절대 혼자 아니에요. 정임은 그 말을 들으며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랜 시간 어두웠던 구름이 걷히고 봄 햇살이 그녀의 곁에 조용히 내려앉는 듯 했습니다. 그제야 정임은 자신의 삶에서 한 번도 생각지 못했던 기적이 찾아왔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마음속에서 울려 퍼지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다시 시작해도 된다고.